것 같습니다. 아, 책도 구입해 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토요 마음 공부 시즌 2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8일입니다. 네, 늘 그러하듯이 3분 명상으로 우리들의 모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익숙치 않아서 어,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다음번쯤에는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그 토요 마음 공부를 이제 새로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을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 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런 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조금 잘 들리고 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아,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부담 없이 진행하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번 썼던 책이라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저도 읽으면서 저도 공부하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거 읽으면서 다시 지금 와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 그것도 의미 있겠다.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시면서 궁금함이 생기거나 그럴 때 그걸 확인할 길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 책,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를 한 꼭지씩 읽으면서 네, 그 제가 읽고 또 추가 설명하고 강의로 그다음에 여러분의 질의응답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을 또 보면서 하는 게 또 재미가 있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꼭지 어, 억지로 밀어내면 더 강하게 빌려든다. 음,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MMPT의 즉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의 내용이 좀 쉬운 언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정마라 그러죠. 마음 지식에 해당하는 거.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마음사 이론. 그리고 쉼봄씀이죠. 우리의 쉼, 명상, 또 봄, 마음챙김, 그리고 긍정심리 이런 훈련 이것이 이제 함께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으면서 좀 우리의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전부 네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1장 제목은 나를 미워하면 온 세상이 적이 된다. 2장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애쓰지 않는다. 3장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4장 흐르는 대로 가볍게 산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적절하게 힘을 쓰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음, 제가 지금 화면을 두 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제가 말하는 것과 실제 방송이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좀 알아서 그 간격을 좀 줄여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채팅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늦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마 연결하는 거를 지난번에는 뭐 어떻게 좀 잘했는지 얼떨결에 나가는 것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제로 하는 것과 유튜브 영상의 시간 갭이 적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반응에 제가 아마 즉각 답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아마 제가 지금 이 설정을 지난번보다는 잘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번에 그 부분은 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힘을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에서도 보게 되면 힘 빼라는 말을 하죠. 힘 빼라. 과도한 힘을 쓰지 않는 거죠. 힘 빼라. 뭐 힘 빼라 그런 데서 힘을 빼면 되겠습니까? 뭐 테니스를 하든 수영을 하든 골프를 하든 힘을 빼면 사실은 쓸 수가 없죠. 근데 힘 빼라는 것은 과도한 힘을 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과도한 힘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점을 이걸 통해서 어떤 받아들임, 수용,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깊은 이 마음 공부는 그 깊은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까지 쭉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죠. 그 공부는 그 이 책을 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아마 죽는 날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도 그게 실제 생활에서 자신이 직접 맞닥뜨리게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음, 떠올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어찌 보면 머리로 보면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 이 유튜브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저의 실제 이 지금 진행과 이 유튜브에서 드러나는 나타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죠. 음, 그래서 무엇보다도 반복, 반복, 반복. 사실 그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 MMPT의 그 T가 그 훈련 아닙니까? 계속해서 반복 숙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같이 한 꼭지씩 또 읽으면서 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우리 마음 공부의 중요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깊이 있게 우리 몸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이러한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적인 그 지식들, 마음 지식들, 그리고 마음 기술들. 그러니까 마음 지식 그러면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그리고 마음사 이론, 이 동구정마, 그리고 마음 기술, 쉼범씀, 명상, 쉼, 마음챙김, 봄, 긍정심리, 씀, 이렇게 해서 그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이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 수 있도록 DNA에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공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그 힘으로 또 일주일에 적용을 하면서 또 우리 등력을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고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꼭지의 제목은 억지로 밀어내면 더 강하게 밀려든다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목은 저항하면 커지고 받아들이면 작아진다. 또 소제목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 소제목은 불행을 받아들일 때 진짜 행복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한 4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긴장되는데요. 제가 성우도 아닌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밀어내면 더 강하게 밀려든다. 심리학자는 심리학적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즉 바깥 날씨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 즉 마음을 잘 다스려서 여름을 건너간다는 뜻이다. 사실 날이 정말 뜨거워서 덥기도 하지만 덥다는 생각에 괜히 더 짜증이 나고 불쾌지수가 올라가서 실제 더위보다 더 덥게 느껴지기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면 최소한 내가 만드는 더위 하나쯤은 없앨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저항하면 커지고 받아들이면 작아진다. 마음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이다.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받아들이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받아들이면 대인관계가 원만해진다. 받아들임의 반대말은 저항이다. 저항이란 주어진 조건 중 특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저항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반추, 되새김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곱씹고 또 곱씹는다. 그렇다고 변화하는 것은 없고 더욱 괴로울 뿐인데 말이다. 저항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저항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닫힌다. 저항하면 대인관계가 악화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주어진 조건이 많다. 나는 키가 작고 머리도 많이 벗겨졌다. 작은 키와 대머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커지고 벗겨진 머리가 빽빽해지는 것도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울 뿐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저마다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 친구는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용돈을 받으며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며 학비를 벌어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왜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유능하지 못한가? 반추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부모가 일찍이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다. 친구들 부모님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새엄마 혹은 새아빠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부모님을 원망한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 더욱 괴로울 뿐이다. 힘든 건 다 끝나고 이제 인생을 즐길 만한 힘든 건 다 끝나고 이제 인생을 즐길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고통으로 조건이 새롭게 찾아올 때도 있다. 예기치 못한 고통스러운 조건이 새롭게 찾아올 때도 있다.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이제 여유 있게 살만하다 싶었는데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주부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하늘을 원망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행복한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예상치 못한 조건이 찾아온다. 모처럼 잡은 데이트 약속에 애인이 늦게 나타나는 일처럼 말이다. 늦은 애인 탓에 함께 보려고 한 영화도 볼 수 없게 됐다. 충분히 짜증나고 화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받아들이는 도리밖에. 왜 늦었느냐고 추궁한다고 늦게 온 것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그랬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늦은 것을 가지고 자꾸 비난해봤자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애인마저 기분이 상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심지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했어도 나중에 보면 괴로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좋아했으나 막상 입사해서 다니다 보니 과도한 업무와 경쟁적 분위기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봐오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던 그렇지 않든 주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귀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저항하는 데 허비될 뿐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우리의 내적 고뇌를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주어진 것에 저항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유한한 삶은 흘러간다. 그리고 저항하는 데 쓸데없이 삶의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 생산적인 일에는 삶의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항하는 대신 겸허히 받아들이면 우리는 주어진 조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주어진 고통을 자신의 성장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나는 키가 작고 대머리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 공부하며 내 마음을 키우고 내 마음의 정원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집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이해하고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과 생활력을 기를 수 있다.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은 이른 나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인간관계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진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람은 또 어떠한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통해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것이 사실 당연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사소한 행복에 큰 감사를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애인을 둔 사람은 결국 영화는 못 보게 되었어도
덕분에 처음 시도해본 한강 둔치에서의 2인용 자전거 타기가 매우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다. 대기업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통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 자신에게 더 필요한 새로운 진로를 추구할 수도 있다. 또는 능력 개발에 박차를 가해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역량이 크게 발전할 수도 있다. 참고로 내 아내는 눈에 콩깍지가 꼈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살다 보니 내 키가 작은 것에 조금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그럭저럭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끔 이런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키가 큰 사람은 바지 길이가 다리 밑판보다 길어서 한 번에 다리지 못하고 나눠서 다려야 할 텐데 당신은 키가 작아서 바지를 한 번에 쭉 다릴 수 있어 좋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쩝. 불행을 받아들일 때 진짜 행복이 온다.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움만이 아니라 고통마저 받아들일 때 온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삶만이 아니라 불행한 삶마저 받아들일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잘 살펴보면 주인공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갖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시청자들은 열광한다. 생각해보라. 만약 주인공이 매번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장면만 나온다면 누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재미와 감동을 느끼겠는가? 인생에서 즐거움만 받아들이면 인생의 절반은 버리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절반은 고통으로만 남을 것이다.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받아들이면 마치 똥이 거름이 되듯이 고통이 성장으로 변화할 수 있다. 즐거움과 고통 모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먹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떤 것에 저항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하나씩 받아들이자.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의 내면은 한 뼘씩 자란다. 고맙습니다. 이 화면이 또 모르는 새 갑자기 언제 바뀌어 있군요. 음, 저는 이제 낭독을 마쳤는데 아직 유튜브에 저는 아직도 낭독하고 있군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써주셨군요. 네, 네. 다리 밑판 얘기가 재밌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음, 생각의 전환.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그 뭔가 연결이 빠르게 되는 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여러분하고 소통이 좀 즉각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화면 속에 저는 아직도 책을 읽고 있군요. 음. 네, 별님. 좋아하는 마음은 받아들여지고 싫어하는 마음에 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꼭지에서 여러 가지 들어있겠죠. 여러 들어있겠습니다만 음, 어, 핵심적인 거를 뭐 키워드 하나만 잡으면은 수용이죠. 받아들임. 그것이 아마 음, 주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구정마가 다 들어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우리가 힘을 좀 빼자. 그것은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힘을 빼는 연습. 그것이 또한 우리 마음 공부의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은 여름 얘기라서 어, 그 이해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위도 마찬가지고요. 추위든 더위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더 덥고 더 춥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좀 공감하게 되고, 물론 공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내가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저항하는 게 꽤 있었구나. 습관이죠, 습관. 나도 모르게 익힌 마이너스의 마음 기술이죠. 플러스 마음 기술이 아니라. 그거를 좀 자각하고, 그거를 멈추고, 좀 더 건강한 그런 마음 기술로 나아가야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에 그 마음 지식을 통해서 내 동기가 없으면 내 스트레스가 없지. 물론 동기가 없으면 웰빙도 없고 구성주의. 아, 내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지? 어떤 관, 어떤 눈, 어떤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와 생각이 내 경험을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아, 우리 인간의 뇌가 용량이 제한돼 있어. 컴퓨터처럼. 그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기억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제약이 돼 있고 특히 그 지금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감정적인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그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도 필요하죠. 음,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 좀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책 제목으로도 나온 것 같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뭐 그런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을 반영하는 거죠. 또 특정한 기분 상태에서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그때만 의미가 있을지 모르고 그때만 그 이치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와 생각, 기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어리석은 판단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할 수 있고 특히 정서적으로 내가 긍정적인 상태에 편안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은 그 함부로 그 예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그 받아들임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긍정 심리의 그 다양한 씀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동기도 생기고 하나하나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음, 네. 그 글이 많지는 않군요. 그 사이에 제가 잠깐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과 유튜브 사이에 간격이 커서 좀 즉각의 소통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다시 요약해 드리면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음, 반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그 머리로 아는 듯한 내용도 반복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서 내가 사용하는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그런 마이너스 기술들, 그런 잘못된 혹은 불건강한 사고방식, 관점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거를 쉬게 하고 전환하고 하는 그런 기술을 그 연마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명상 같으면은 이제 평소에 내가 작동시키는 그런 욕구 생각들을 좀 쉬게 하는 그러는데 아주 그 탁월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명상이 심리치료 상담에도 많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마음 챙김을 통해서는 나의 그 욕구나 생각을 대상화, 객관화할 수 있고 또 심리학적으로는 그 탈동일시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욕구 생각에 덜 휘둘리게 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감정을 떨어져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 심리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탑다운 프로세싱이라 그러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생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바텀업으로만 그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욕구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냥 명상한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지리산 가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도 그 속에서 지혜를 연마하는 거죠. 서로와 서로의 욕구를 조율하고 또 서로와 서로 간의 어떤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그러한 그 지혜를 연마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관점을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 특히 이제 긍정 심리에 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제가 좀 읽고 했는데요. 오늘 좀 너무 빠르거나 어떻게 좀 듣기가 어떠셨습니까? 이게 지금 읽는 속도나 뭐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것도 갭이 커서 그 금방금방 피드백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속에 저는 여전히 지금 뭘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그 오늘 읽고 한 것이 어땠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아, 좋습니까? 제가 보는 게 늦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보는데. 음, 네. 네,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위에 쓰신 거 보니까 별님, 어, 마음사 이론에서 싫어하는 나의 마음도 수용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늘 걔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크다. 그러나 마음사의 무대는 작다. 마음사의 무대가 일종의 우리의 의식 공간이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놈을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마치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같은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처럼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놈하고 싸우느라고 그 내 의식 공간, 마음사의 무대를 그놈으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나의 건강한 나들은 어느 구석에 밀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음 공부는 어찌 보면은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진정으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이기주의자.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자기 이익을 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손해나는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이 나를 이익되게 하는지 그걸 잘 알고 또 무엇이 진짜 나에게 손해인지 잘 알고 그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항하게 되면 더 커지죠. 그래서 그 받아들일 때 쉬워지고 그 받아들인 게 그러면 쉽습니까? 네, 쉽진 않죠. 근데 이 공부를 하면은 조금씩 쉬워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구정마에서 그 동기상태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그리고 마음사 이론이죠. 그래서 그 마음사 이론을 공부하시면 그렇지. 내 마음 속에 보면 내가 하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잘 확인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느끼는 것들을 잘 돌아보시면 아, 내가 이때 나타나는 내가 보이는 내 모습, 심지어 제스처, 목소리, 억양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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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여러 아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면 내가 못마땅해 하는 그것도 사실은 n분의 1이구나. n분의 1. 그래, 너 하나쯤은 거기 있어도 된다. 그래서 걔랑 싸우지 않는 거예요. 걔하고 싸울 시간에 건강한 나들을 무대에 초대하세요. 그 건강한 나들이 활동하게 하세요. 성장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애가 마음사회 어디인가 있겠지만 걔가 마음사의 무대에 올라와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용하게 되면 그놈이 주는 효과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어디였죠? 별님이 어, 음, 네, 마음사 이론에서 싫어하는 나의 마음도 수용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맞는 것이죠. 음. 네, 별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이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의 희생양이 되지 말라는 뜻이군요. 네, 반복하니 좀 더 와닿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정보 처리 역량 제한성을 그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뇌를 사용하잖아요. 뇌도 일종의 그 컴퓨터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보 처리 방식도 이진법 스타일이죠. 뭐 컴퓨터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영아님의 일이거든요. 이진법으로 활동해요.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뇌도 영아님은 일이에요. 그 뉴런들, 신경원, 뉴런들로 우리가 이제 뇌에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 그래요. 물론 그 밖에 뇌를 도와주는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또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 글리알 셀이라고 있어요. 교세포. 악교할 때 교자입니다. 그 글리알 세포들 합하게 되면 글리알 세포는 한 10배 정도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억 개의 뉴런과 거기에 10배 정도 더 많은 그 글리알 셀들의 집합이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보 처리하는 뉴런들 그 뉴런들도 기본적으로는 영 아니면 일이에요. 액션 포텐셜이라 해서 한번 쫙 전기 신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시키면서 보내거나 안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뇌와 컴퓨터가 유사합니다. 그 용량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용량 제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이라는 게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그 정보 처리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작다는 거거든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정신 자원을 쓴다는 게 주의예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보낸다 하는 것은 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 자원을 사용하는 건데 이 자원이 그 제한돼 있어서 우리가 정보 처리할 때 공정하게 지혜롭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우리 정서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많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음, 너굴님, 그 말씀해 주시는 긍정심리 문장들은 생활에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마법의 문장 같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긍정심리에서는 뭐라 그러죠? 웰빙인지라 그러죠? 웰빙인지. 그래서 그 웰빙인지의 뭐 대표적으로 뭐 급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자주 쓰는 거, 긍정심리에 쓴다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탑다운 프로세싱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24시간 명상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명상하는 동안에는 그런 탑을 쉬는 거죠. 욕구 생각의 탑, 관점, 눈, 쉬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영점 나 상태의 고요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상에서는 우린 써야 돼요. 우리 욕구를 써야 돼요. 생각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 생각을 쉬기만 할 수는 없고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긍정적인 것, 건강한 것, 바람직한 것 이런 것으로 자꾸 대체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종의 그 뭐를 정원에서 어떤 그 식물이라고 할까요? 나무라고 할까요? 이런 애들을 키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놈에다가 내가 그 영양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더 쐬게 해주고 뭐 이러한 그 배려를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어떤 나를 키울 것인가. 그걸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웰빙 인지예요. 그 웰빙 인지는 한 10여 편의 논문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으로도 연구가 됐고요. 그래서 그 자신에게 용기를 주거나 희망을 주거나 혹은 불필요한 그 욕구를 내려놓게 하거나 그 불필요한 반추, 루모네이션을 멈추게 하거나 그걸 도와주는 그런 웰빙 인지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뭐라 뭐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법의 주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웰빙 인지 문장을 평소에 자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훌륭한 그 마음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웰빙 인지 문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모든 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급별이죠.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네. 마법의 문장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법의 문장. 주문입니다. 주문. 쏠소리.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문과도 같은 것이 웰빙인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네, 노울님, 긍정 심리를 당장 떠올리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당장 할 수 있는 스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 실수를 하고 후회해요. 음, 적어도 말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좋은 웰빙인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배웠다. 배웠답니다. 말 실수를 하고 계속 그거를 곱씹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다음에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나? 뭐 이런저런 하다 보면 밤중에 이불킥만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는 사이에도 나의 생명의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어느 나이가 되면은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지구 여행이 가능해요. 내가 반추하는 동안에도 내 생명의 시간은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리석은 반추는 많이 줄일 겁니다. 거기다가 배웠다. 그래, 우리가 뭐 살면서
실수도 하고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점을 잃지 않고, 목표점이 뭡니까? 성장이죠. 인간적인 성장 혹은 뭐 영적인 성장이라 불러도 좋아요. 의식 성장이라 불러도 좋아요. 그러한 나의 내면의 성장, 그걸 향해서 나가는 데는 실패나 실수가 없을 수 없어요. 그거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먹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루머네이션, 반추로 부정적인 반추만 하면 내 인생이 소모되고 허비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습관이 됐구나. 다음에는 요 상황이 되면 요렇게 하자. 아니면 요 상황이 되면 일단 한 발 물러나자. 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그 배웠다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유사한 상황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말이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이잖아요. 동기좌절로 후회되는 말을 해서 내가 동기좌절이 된 스트레스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성장을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그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웠다 같은 것이 좋은 웰빙인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추를 차단하고 오히려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음, 네. 그 배웠다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쉽게 떠오를 거예요. 잘 안 떠오르면 어디다 조그만 포스트잇에 써서 모니터 앞에 붙이든지 아니면 내가 자주 보는 스마트폰 어디에 써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소피님, 마음 지식을 이해하면 경험을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마음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를 알게 되면 그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해석이 바뀌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해몽이 달라지는 거죠. 꿈은 같을지 모르지만 꿈을 해몽해내는 실력에 따라서 그 꿈이 악몽이 될 수도 있고 길몽이 될 수도 있죠. 네. 소피님, 정서의 생각이 지배를 받기도 하고 정서가 맞다고 믿기도 했었는데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의 감정만 잡고 그 감정을 나와 동일시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그 감정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 것은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도움이 많이 되죠. 즉, 그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 돌아보는 것도 자기 객관할 수 있는 좋은 공부입니다만, 그 마음 챙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프로세싱, 동시적으로 진행되거든요. 동시적으로. 내가 하는 그런 그 생각, 작용하는 욕구, 또 그때 드는 어떤 감정 상태, 그런 것 속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그건 말하자면은 동일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감정과 욕구와 생각과. 근데 그것을 하나의 감정으로 떨어져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 챙김의 기술이, 실력이, 역량이 상당히 깊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대부분 그때의 그 감정,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정보 출력 량 제한성 할 때 기분 일치성 효과. 그때의 정서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정서가 그 좀 뭔가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일단 스탑하고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서 웰빙 행동하든지 물론 웰빙 인지로 한 번에 바꿀 수는 좋겠지만 웰빙 인지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면 웰빙 행동으로 어쨌든 아무따라고 하죠, 아이들이. 아무따. 아무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어, 웰빙 행동, 웰빙 행동을 통해서 내 정서를 바꿔주는 거 필요하죠. 그러면 그 다음엔 좀 더 건강한 눈으로 나와
그 사건과 그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고맙습니다. 너굴님, 웰빙인지 문장은 좀 근처 곳곳에 적어둬야겠어요. 아,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너굴님 배웠다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쓰겠습니다. 어, 제스 페리님, 말다툼까지는 아니어도 대화 중 신경적, 신경적인, 신경전인가 봅니다. 신경전이 있고 나서 후회돼서 며칠을 고민하는데 그때도 배웠다를 떠올려야겠,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스트레스의 달인이 있다고. 스트레스 달인은 뭐예요? 인생은 늘 사인 커브.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인데 스트레스 달인은 뭐죠? 요 마이너스 저점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사람. 그런 신공을 보이는 사람이죠. 어떤 부부는 말다툼을 하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한대요. 대단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 그래요. 어떻게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 마이너스 기술의 신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배웠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말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이기주의라는 그 강력한 에너지, 그 에너지를 활용하십시오. 그 에너지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나를 성장시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인생에서 바라는 게 뭐야? 이게 정말 나한테 이로운 거야? 어떤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냐? 그걸 알아가는 거. 그게 성장하는 거고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너그러운데 남편한테만은 혹은 아내한테만은 내가 너그럽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돌아보시고 내가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나를 공부시켜주는구나. 이렇게 관점을 눈을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바꿔보시고 이런 마음 공부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신다면 이런 배웠다도 적용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해서 자꾸 적용하시다 보면 좀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적용할 일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왜? 지혜롭게 해서 후회할 일이 잘 남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 1분 정도 음, 마무리 명상하고 마치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 또 있네요. 소피님, 정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광명진원을 하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화가 많이 날 때는 급여리 이에도 저항할 때가 있어요. 광명진원도 좋습니다. 네. 뭐, 좀 기독교 가톨릭이시라면은 주기도민도 좋고요. 그 어떤 하나를 일종의 그 만트라죠. 그 만트라를 반복하다 보면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만트라를 그것이 주기도문이든 광명진원이든 그걸 반복하는 사이에 그쪽으로 정신 자원이 투여되니까 루머네이션 하는 대로 반추하는 대로 정신 자원이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광명진원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별님까지 읽겠습니다. 별님, 지구 여행이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좋습니다. 자각하니 겁이 많았던 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겁이 좀 사라집니다. 저의 조망이 확장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구 여행을 생각하니까 어떤 겁이 왜 사라질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게 마이크를 켤 수 있으면 서로 대화하면 그것도 좋을 텐데요. 어쨌든 뭐 짧은 시간에 쓸 수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지구 여행이라는 그런 조망, 지구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고통이 소멸할 수도 있겠죠. 또 웰빙이 증진될 수도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1분
마무리 명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좀 제가 어, 약간 그 진행이 미숙해서 조금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잘하지 않을까요? 또 혹시 또 저한테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또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피드백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튜브 그 제 채널의 커뮤니티 거기에 또 댓글 남기셔도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주 건평행성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